상가임대차의 경우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전부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여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건물 명도 소송인데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 소송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임대인들, 실제로 명도 소송을 당한 임차인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은 명도소송 실무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토지기 이전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안정된 소송 및 원활한 인도 집행을 위해 가처분을 필수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를 불법 전대차라고 부르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법 전차인을 발견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단순히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처분을 해두었다면 점유자가 소송 기간 중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을 그대로 받아 뒤늦게 발견된 불법 전차인에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처분 제도는 명도소송 판결문의 안전한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가처분 공지문을 붙여놓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페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직종의 경우 해당 가처분 공지문이 영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가처분을 하는 경우 소송이라는 긴 절차 전에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가장 실무적으로 보편적인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대료 미납에 따른 해지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개월치 임대료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개월치 임대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에 따른 해지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른 해지권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또 세를 줄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깨진다고 봐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입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할 수 있어 4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화면과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화면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약갱신 거절 청구가 적법함을 근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법리는 화면과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이상 그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된 경우 임대인이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사후의 변제 등의 사유로 연체 차임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이미 취득한 해지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해지 조항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민법 제65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어렵다라는 판례인데요. 즉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전부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부터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과 합쳐서 해당 주장을 할 수 있으신지 임대인분들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기존 임대차를 승계했다는 점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임차에는 신규 임대차로 인정받아 새롭게 10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는 임차인의 상호가 바뀐 경우,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 등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시작했다라고 볼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새롭게 계약이 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패소하게 되니 꼭 명도소송을 하시기 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면 갱신된 임대차는 갱신 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는데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체 차임까지 합산하여 연체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경우와 달리 이미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3기 차임 연체가 있어서 계약 해지권이 이미 발생했고,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나아가 임차인이 기존 임대료까지 모두 냈고 갱신 후에도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명도소송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명도소송 제기할 때나 방어할 때 꼭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패소가 명확한 경우 진행한다면 서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빠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상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